이 책에서는 구조적 합리성과 질서의 미학이 식민지의 무자비한 일본식 식민주의의 작동 원리로 변모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 그래서 구조적 합리성과 질서의 미학을 추구하는 텍토닉이란 개념이 오늘도 이어져 오고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우리에게 오늘날 다가오고 있을 것 같아? 일본은 이제 조선에서 이제 수도 개편이나 격자형 가로망, 뭐 거대한 중심축 같은 설정 같은 것들을 진행을 했고, 이를 통해서 이제 식민지 당시에 우리한테 다가온 이 텍토닉이라는 이 이미지는 기존의 불규칙하고 이제 유기적인 삶을 파괴하는 폭력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오늘날은 이제 식민지가 아니지만 이 당시에 텍토닉이 주었던 어떤 폭력성은 아직도 남아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전국 어디를 가도 아파트랑 이런 상가단지 같은 것들이 널려 있잖아. 그런 모습이나 혹은 여러 도시계획이나 좀 대규모 그런 국책 사업 등에서 전문가의 의견이 좀 더 우월시되고 그 여러 일반 시민들의 의견 수렴은 좀 무시되는 것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 그런 게 이제 효율성과 합리성을 추구하고 질서를 앞세운 이런 텍토닉적 사고방식이 우리한테 은연중으로 좀 깔려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것도 영향의 일부가 아닐까 싶어. 그리고 이제 식민시대가 남긴 조금 무서운 점은 이제 우리가 이제 스스로 우리의 공간을 식민 지배자의 시선으로 조금 보게 되었다라는 점일 수도 있는 것 같아. 진정한 탈식민화는 이제 우리의 생각성에 박힌 이제 텍토닉적 폭력성으로부터 우리 도시를 구해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리고 또 이제 일본이 진행한 도시계획에 대해서 말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책에서 이제 조선 시가지 계획령을 바탕으로 대경성이 탄생하면서 도시 외곽에 이런 새로운 공업지역과 주택지구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잖아. 근데 이제 이러한 발전이 균등한 발전이 아니라 새로운 위계를 설정하는 과정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나는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재개발이 생각이 났거든. 혹시 형은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이 책에서 이제 일본은 교통이나 경제, 뭐 위생 같은 어떤 합리적인 이유들을 대면서 낡고 비효율적인 것들을 제거하고 합리적인 어떤 질서를 부여한다는 명분으로 이제 도시계획을 진행했는데, 그 결과로 이제 청계천을 경계로 일본인들은 이제 남촌에 모여 살고 조선인들은 이제 북촌으로 다수 거주하는 쪽으로 이제 분리가 되면서 그 일본인과 조선인들의 위계가 조금 고착화되지 않았나. 오늘날의 이제 재개발도 주거 환경 개선이나 뭐 도시 미관 향상 같은 이제 합리적인 목표들을 세우면서 이제 재개발을 진행하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기존의 주민들의 어떤 분담금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 터전을 떠나고 그 자리에 중산층 이상이 이제 입주하는 현상이 반복이 되면서 일본이 진행한 도시계획과 유사한 문제점이 이제 오늘날의 재개발에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그 우리가 자주 접한 을지로도 있잖아. 을지로도 지금 재개발에 있는데 방금 말했던 것처럼 좀 유사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 뭔가 그 합리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이제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지만 뭔가 을지로 특유의 역사나 상업 문화가 점점 이제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서 혹시 다른 방식의 재개발은 없을까? 다양한 법규 문제가 존재하겠지만 어떤 슈퍼블록, 그러니까 이제 큰 단위로 재개발을 하지 않고 조금 작은 규모부터 차례차례 재개발을 진행을 하면 기존의 역사나 문화를 보존을 하면서 재개발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존에는 이제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이제 재개발이었다면 이제 아래에서 위로, 그러니까 작은 범위에서 큰 범위로 확장하면서 재개발을 한다면 기존의 역사 문화를 보존하면서 이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